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실시간으로 김동섭 이사님 다우 하락 목표치는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코스피 하락한다면 목표치는 얼마일까요? 알려주세요. 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인사이트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세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미국 국내 시장이 2,000포인트가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제가 2,040포인트대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순식간에 주가가 2,000을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선물에서 들어오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현물이 아직 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주변 상황은 사실 매수는 아니지만 기술적이라도 두 가지는 좀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2,000포인트를 붕괴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늘 올라오면서 일단 시장 대응의 방법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제시할까 하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 이제 문제가 됐던 어저께 2,000포인트 붕괴의 가장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였던 것은 뭐냐면 중국이 무너지면서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따라서 그대로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오전에는 매수했다가 오후에는 매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렸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선물 매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는 유지하고 있었죠. 어저께 야간 시장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2,840개 정도로 샀어요. 한 3천억 정도를 또 선물을 샀거든요. 누적으로 거의 뭐 2조 가까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개인들이 사실 내려갈 때 받아야 정상인데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절 문장이 나왔다라는 게 현재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앞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목표치를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은 아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하락 쪽이 맞는데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지점을 한 번은 맞춰드렸고 이제 두 번째에서 지금 약간 실패가 아직은 모릅니다. 좀 더 지나봐야 되겠는데 원래 이 하락장을 1870까지를 예견해 드렸어요.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벌써 2,000포인트까지 완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일봉하고 주봉하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을 수 있는 건 다 그어봤습니다. 자, 더 이상 그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어봤더니 이제 주봉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상으로 그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녹색으로 다 그어놨어요. 다 그어놨고 이게 이제 세원으로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세 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주봉입니다. 주가가 요 선 2039입니다. 정확하게 39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이 양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매수 시그널 2040대에서 매수 시그널을 주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2180까지의 가는 목표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언더슈팅 갔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아래 하단을 더 그어놨습니다. 이게 1980인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일단 매수 마인드는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반등의 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일봉으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일봉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일봉하고 주봉하고는 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그어봤습니다. 나오시는 거 일목에서 뭐 그어서 바닥에 나오시는 거 다 그어봤는데 첫 번째가 여기였어요. 근데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이제 요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무너졌다가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버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럼 1870도 최하단이 아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무너진다면. 왜 그러냐면 어저께 개인 매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아마 혹시나 스탁론에서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용이 10조지만 스탁론까지 하면 거의 30에서 4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집계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이 어저께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운딩이 못 들어가면 상당히 좀 피곤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만 아까 말씀하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요건데요. 외국인들의 선물이 오늘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2,200억. 이게 이따가 매수로 전환하고 이 현물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2039를 빨리 확보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게 확인되면 2180까지는 무난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아마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난번에 맏형 역할을 좀 할 때가 됐어요. 맏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결국 가지 않게 삼성전자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 여러 가지 혼재되고 있지만 사실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이 좀 더 많은 상황이 맞다. 그렇다면 일단은 2039포인트 회복하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회복되면 2180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단은 1900 만약에 80이 종가상으로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 하단 목표치를 새로 잡기가 쉽지 않은데 연초에는 제가 아마도 1870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하락각도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1870 바로 갈지에 대한 의문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980이 무너지면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 그때 가서 새로운 하락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은 희망을 버리기가 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미 시장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대응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두 번째 이슈가 사실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연기금을 제가 누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때 10월 1일부터 연기금이 약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보면 금융투자가 총 2조 2천억인데 기관이 코스피를 1,600억을 샀어요. 보험도 사고 다 샀는데 연기금만 1,0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이 10월 달 동안 시장을 방어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질 때 연기금의 어떤 그 기대는 언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부실 언덕이 연기금으로부터 들어올 것인지 이것이 2180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락할 때 사실 매수 의견 주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보통 매수 의견은 2번 바닥 찍고 확인을 시키는 법인데 개파락이 2번 나왔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라고 본다면 일단 실망은 이르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혹시 발빠르게 그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성투를 기원합니다. 자, 오후장까지 잘 살피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